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새내기 새댁입니다. 저는 과거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때도 있었는데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잘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고부 갈등이 있다고 해도 남편만 제대로 중심을 잡으면 이혼까지는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결혼했으니 저랑 꾸린 가정이 가장 1번으로 여겨야 할 자신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도 휘둘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고 단호하게 나선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이면에는 남편 역시도 어머님께 속상했던 게 많았다고 하지만요. 저희 시부모님은 따로 사시는데요. 아버님은 은퇴 후 귀농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혼자서 사시고요. 어머님은 시골 생활 못한다고 그냥 도시에 남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였는데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진작에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더라고요. 말은 어머님이 시골 생활 못한다고 안 따라가신 거라지만 사실 두 분의 사이는 남남이나 다름없었던 거고 귀농을 구실로 따로 사시는 거였죠. 그래서 두 분은 왕래도 거의 없고 연락도 필요할 때 말고는 거의 안 하십니다. 제 남편은 어머님에게 질려서 혼자서 귀농을 하신 아버님을 10분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많이 시달리셨는데 그래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이혼까지는 안 한 거고 또 은퇴까지 버티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은퇴하시자마자 자신의 역할을 모두 다 끝낸 것 마냥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로 가셨다고 했거든요. 어머님이 뭘 어쨌기에 아버님이 그렇게 했고 또 제 남편은 그런 아버님을 이해하냐고요. 남편 하는 말이 자신의 엄마처럼 허영심이나 사치가 심한 사람은 별로 못 봤답니다. 어머님은 보여지는 것, 특히 남들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정말 많이 신경 쓰고 목매여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옷이나 구두, 가방도 명품이어야 하고 차도 비싼 외제차를 끌어야 하고 명품을 살 때는 반드시 로고가 아주 큰 것, 누가 봐도 그 명품이구나 할 정도로 로고가 많이 박힌 것을 선호하셨어요. 게다가 전업주부여서 운전을 많이 하실 일도 없으셨다는데 기어코 우겨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의 그런 허영심과 과시욕은 자식들에게도 표출됐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늘 공부를 잘해야 한다, 남들 보기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 한다 라고 강요했고 남편은 커오면서 수많은 학원, 과외 등을 다니며 공부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어머님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되어라가 어머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던 거였죠. 남편은 그런 것에 너무 질려서 나중에는 학원이며 과외며 보이콧하고 그냥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남편에게는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신우죠. 신우의 이름은 박정아입니다. 신우 역시 어머님의 사치스럽고 허영심 가득한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신우에게도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는데 그게 공부는 아니었고 예체능 쪽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첼로 조금, 발레 조금, 피아노 조금, 미술학원도 좀 다녔다고 하고 승마도 조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류별로 안 해본 예체능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문제는 신우가 그 어떤 것에도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역시도 신우의 미래를 위해 이것저것 시키셨다기보다는 남들 눈에 그럴듯해 보이기 위한 게 더 큰 목적이셨다고 해요. 우리 딸 첼로 하잖아. 우리 딸 요새 발레해.
나중에 그쪽으로 대학 전공 나가야지. 주변에 그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저것 했지만 결국 신우는 이렇다 할 것도 없이 일반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집에서 놀다가 인플루언서인지 뭔지를 하겠다고 바람이 제대로 들었답니다. 하여튼 어머님의 사치, 허영, 과시욕은 상상 이상이었는데 그걸로 아버님과도 갈등이 심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은 중견기업 임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벌이가 괜찮으신 편이었다고 하고 모든 경제권을 어머님을 믿고 일임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어머님이 아버님께 따로 저축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종종 하셨다고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님이 확인해 보니 저축은커녕 아버님이 준 돈 다 까먹고 빚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믿고 모든 경제권을 일임했는데 저축해둔 돈은 없고 오히려 빚만 좀 남아있다고 하니 아버님도 폭발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님은 어머님 경제권을 뺏고 딱 필요한 생활비만 주셨대요. 그러면서 두 분 사이가 몹시 틀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생활비밖에 안 주시다 보니 그 돈을 저희 남편에게서 많이 받아내셨다고 하고 야금야금 카드론이나 주변에 빚도 좀 지고 그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돈 문제로 아버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가 아버님이 은퇴하시자마자 퇴직금 중 일부만 어머님께 드리고 시골로 바로 내려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아예 남남처럼 사시는 거라고 했죠. 하여튼 이게 저의 시댁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어머님과 집안 이야기는 몇 번 들었어요. 남편이 자기랑 결혼할 거면 자기 집 분위기에 대해서도 얼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느라 어머님과 신우를 실제로 만나보니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처음 본 어머님은 그야말로 허영과 탐욕이라는 단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저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그러하지만 하는 말이나 눈빛 등도 전부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고 요구하시는지요. 저희 남편에게 서슴지 않고 내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 줄 알지? 이제 결혼하면 더 효도하고 나한테 잘해라. 그런 뉘앙스의 말을 계속 하셨거든요. 게다가 저도 남편이랑 같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돈 잘 벌겠다면서 저를 며느리감으로 너무 반가워하시고 싱글벙글 하셨어요. 정확히는 제가 며느리감으로가 아니라 돈줄로 보여서 반가우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머님과 신우가 좀 철딱선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게 보였고 또 제가 아는 남편 성격으로도 중간에서 잘할 것 같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바로 어머님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단 예물 같은 건 다 생략하기로 하고 혼수도 서로 상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셨고 혼수나 예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본인이 고급 물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좋다면서 어머님이 지정한 혼수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 집에 필요한 가전 가구들까지 은근하게 껴놓으셨더라고요. 너도 우리 정훈이랑 같은 대기업 다니고 월급 많지 않니? 원래 신혼 가전 가구 드릴 때 같이 사면 싸다고 하더라. 하는 김에 우리 것도 좀 같이 해라. 그리고 내가 바쁜 너 대신해서 이렇게 목록도 다 해놨다. 너 이런 시어머니 없다? 얼마나 고맙니? 그런데 어머님이 주신 그 홍수 목록이라는 게 다 너무 비싼 고가의 제품들이기도 하고 또 제 취향과는 거리가 먼 제품들이었습니다.
금액도 가장 좀 보태서 다 합치면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은 될 액수였거든요. 혼수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생략하기로 한 예단까지도 요구하시더라고요. 정은이는 예단 그런 거 없다 그러는데 솔직히 결혼하면서 그냥 올 건 아니잖아? 나도 내 주변에 며느리한테 이런 거 받았다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들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적당한 걸로 골랐다. 이제 한가족 될 건데 너도 시어머니 되는 나한테 선물한다고 기쁘게 생각하면 서로 얼마나 좋니? 그러시면서요. 저는 황당한 기분을 누르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미 가정 가구는 정훈 씨랑 저랑 상의해서 목록을 짜고 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것들은 다 너무 고가 제품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하나 살 때 좋은 거 사는 거다. 아무거나 사면 오래 못 써. 저희도 비용 맞춰서 좋은 걸로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단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랑 정훈 씨가 양가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서로 힘으로만 하자고 약속했고 이미 결혼 비용도 다 합친 상태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합친 건 아니잖아. 따로 돈 있잖아. 명색이 너도 대기업 다닌다면서 따로 챙겨놓은 거 없니? 어쨌든 저희가 예단 예물을 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웃으며 좋게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표정이 뭐 이런 게 다 있냐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따로 불러내서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맞춰드릴 줄 알았나 본데 저도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어이없는 일이 또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번에는 저희 회사 근처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기에 저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정아 말이야. 우리 정훈이 동생. 이제 네 신우. 네. 우리 정아가 그 인플루언서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요새 바쁜 거 알지? 아, 네. 딸이 그런 거 한다고 하니 나도 잘 해보라고 응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 그게 뭐 잘 되면 돈을 꽤 잘 번다지? 뭐 사람마다 다르죠. 신우는 SNS 인플루언서를 하겠다며 SNS에 매일같이 명품백과 호텔 애프터눈 티, 호캉스 사진 같은 허세 가득한 사진들을 도배하는 그런 철딱서니 없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번 것도 아니고 어머님 카드 받아서 쓰고요. 그 카드 값은 저희 남편이 많이 갚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소위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팔로워도 1000명 정도 되는데 들어보니 그 중에 반은 돈 주고 산 팔로워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신우가 엄청 예쁜 것도 아니고 진짜 부자라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거나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플루언서가 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돈 쓰고 다니는 것, 사진 찍어서 전시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남편도 그걸 보면서 철딱선이 없다고 언제 철들지 모르겠다고 한숨 쉬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대뜸 신우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황당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너 우리 정훈이랑 결혼하면 어쨌든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 아니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자 신우가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니네가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어? 형제가 잘 되면 너네한테도 좋은 거고. 그래서 말인데 정아가 그 인플루언서인가 그거 하려면 돈이 좀 든다는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돈 좀 도와줘. 저번에 혼수랑 예단은 네가 칼같이 거절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했다만 이건 다른 문제잖니?
너 이런 것까지 거절하면 나 진짜 섭섭하다. 결혼도 전에 시어머니랑 섭섭해서 좋을 거 있니?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우의 그 인플루언서 놀이에 제가 돈을 내라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투자는 무슨 투자인가요?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은 비싼 음식, 비싼 호텔, 비싼 옷 등에 돈 펑펑 쓰고 다니면서 허영심 가득한 사진이나 올리고 놀러 다니는데 그걸 제 돈으로 도와주라고요? 신우 놀고 먹는데 제 돈을 내라 그거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결혼 준비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뭐 엄청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한다 생각하고 조금씩만 도와주는 정도만 주면 되잖아. 뭐 신우 용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가씨가 학생도 아니고 제가 용돈을 왜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미간이 확 찌푸려지는 겁니다.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참 정없다. 네? 결국 형제 아니야. 우리 정화가 잘 되고 집 밥벌이는 해야 너희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각박하게 따지니?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님의 태도에 저도 확 불쾌해지더라고요. 그러는 어머님은 저한테 뭐 맡겨놓으셨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으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보고 좀 이기적인 것 같다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의 이런 언행을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말로 결혼 안 해도 그만인데 결혼도 전에 돈을 요구하질 않나 함부로 비난을 하시질 않나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깨겠다고 했어요. 나는 이런 취급받으면서 결혼할 생각 없다고요. 제 말에 남편 뒤집어졌죠. 그리고 어머님한테 난리쳤습니다. 왜 저한테 뒤에서 몰래 돈 요구하느냐고요. 부모 자식 인연 끊겠다 어쩐다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뒤집어 엎은 것 같고 어머님도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래도 파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붙잡던지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중간 역할 제대로 해달라고 하고 나서 다시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 그 일의 여파로 어머님과 제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죠. 어머님에게 저는 할 말 다 하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였을 테니까요. 어쨌든 결혼을 했고 남편이 중간에서 잘 잘라내고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어머님하고 직접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참 애먼 곳에서 터지게 되었어요. 결혼 후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한우 암소 갈비집을 오픈하셨어요. 원래 지인분이 하던 곳인데 저희 부모님이 퇴직금 털어서 인수를 받으신 거죠. 오랫동안 비법도 배우고 일도 배우시면서 준비하셨던 거고 드디어 인수를 하신 거였습니다. 두 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고 맛있고 임신 좋고 밑반찬도 다 맛있다며 입소문이 나서 금세 자리를 잘 잡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바쁘게 일하시는 부모님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죠.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도 한번 저희 부모님의 가게에 갔었습니다. 어머님에게도 신우에게도 내가 살 테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했죠. 어머님은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다며 엄청 잘 드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 매출도 올려드릴 겸 시어머니께 식사 대접도 할 겸 기분 좋게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됐다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 엄마. 내가 일부러 돈 내려고 모시고 온 거야. 아우 됐어. 그냥 가. 그러더니 저희 어머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사부인, 식사는 어떠셨어요? 나름 뭐 나쁘지는 않네요. 내가 입이 워낙 고급이라서 아무 고기나 못 먹거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맛있다고 엄청 잘 드셔놓고 또 저렇게 말하시는 게 살짝 얄밉긴 했지만 어쨌든 잘 드셨다니 저도 기분 좋았죠. 그런데 돈이 꽤 나왔는데도 저희 엄마가 그냥 긋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장모님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라도 편하게 와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됐네. 가족끼리 무슨 계산이야. 그냥 가라니까. 나 바빠서 여기서 신랑이 못해. 어머님 모시고 어서 들가. 그럼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또 봬요. 하면서 엄마는 그냥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자기야, 내가 나중에 어머님 계좌로 돈 보낼게. 그런데 그걸 들은 어머님이 저희 남편 등짝을 착 때리시는 겁니다. 장모님이 됐다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못 들었니? 가족끼리 무슨 계산이냐고 하시잖아. 엄마, 그건 아니죠. 저희가 팔아드릴 겸 온 건데. 어쨌든 당사자가 됐다잖아. 니네 돈 많아? 그러면 그 돈 나한테 줘라.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좀 어이없었지만 남편이 저한테 살짝 나중에 장모님 계좌번호 알려줘 라고 했기에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저희 엄마에게 정말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차는 이야기를 하나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이 매출을 올려주니 많이 하시면서 저희 엄마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얘기만 들으면 저희 부모님 매출 올려주시려고 한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문제는 드시고 계산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꽤 나왔는데 계산을 안 하시면서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이 나중에 계좌로 보내실 건가 했다는데 돈은 전혀 안 들어왔답니다. 엄마 아빠도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부인이니까 좋게 넘어가려고 했고 저한테도 따로 얘기하려고는 안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뒤로 또 오셨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약 없이 그냥 친구들 데리고 오셨고 또 잔뜩 드셨다네요.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가장 비싼 2플러스 등급 한우 암소갈비 스페셜 세트와 최고급 와인에 온갖 사이드 메뉴에 후식까지 아주 푸짐하고 거하게 잘 드셨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내가 지갑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네. 이를 어쩌죠? 사돈 걱정 마요. 내가 나중에 우리 아들 정훈이 시켜서 한꺼번에 보낼 테니까. 알았죠? 그러고는 그냥 친구들 데리고 우르르 가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2번이나 소위 먹튀를 하셨다 보니 저희 부모님 가게에도 손해액이 상당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걸 저한테 알릴까 말까 하시다가 또 오실 것 같아서 결국 얘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바로 어머님께 전화해서 따졌죠. 어머니, 저희 부모님 가게에 친구분들까지 다 데리고 오셔서 드시고 돈도 안 내고 가셨다면서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따지자 어머님은 제 말투를 꼬투리 잡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네 친구니? 어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따위로 목소리를 높여? 너 정훈이가 네 편 들어준다고 무서운 게 없니? 어머니,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 부모님 가게 와서 식사하시고 계산도 안 하신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내신다고 해놓고 왜 안 보내시는 거예요? 깜빡했다. 어쩔래? 아니 사돈도 그 돈을 꼭 받아야겠다니. 딸 자식 시집 보내놓고 참 야박하게들 구시네. 어머니, 이건 아니죠. 이거 명백한 사기예요. 뭐? 사기? 야,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그리고 내가 언제 안 낸다고 했어? 나중에 우리 정훈이 시켜서 갚는다고 몇 번을 말했어.
너네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전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시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남편에게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터질 듯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하다 그런 짓까지 하니까 남편도 충격이 꽤나 큰 모양이었죠.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앞으로도 또 찾아가시면 어떡해? 당신한테 받으라는데 솔직히 당신한테 받는 거 결국 우리가 내는 거잖아. 그런데 남편은 뭔가 생각이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야, 장모님 장인어른께 정말 죄송하고 자기한테도 미안해.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따로 연락드려서 사과드릴게. 그리고 돈도 무조건 돌려드릴게. 우리 돈으로 결국 드리는 거잖아. 엄마 아빠도 안 받으실 거야. 아니야. 엄마가 드셨는데 우리 돈으로 왜 드려? 엄마 돈으로 내가 드리게 할게. 어떡해? 어머님이 돈을 주려고 하실까?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걱정 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그 해결 방안이 기상천외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어머님이 드신 비용은 다 계산해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며칠 뒤 어머님이 잔뜩 흥분해서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야, 너 내 가방 팔았니? 예. 어디다가? 중고명품 매장이요. 160 주던데요. 야, 그게 얼마짜린데? 거기 어디야? 어디에 팔았냐고? 이미 팔았고 그 돈으로 장모님한테 제대로 계산했어요. 누구 맘대로 그걸 팔아? 그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통화지만 어머님이 뒤로 넘어가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네, 남편은 어머님이 아끼시는 비싼 명품 가방을 팔아버린 겁니다. 어머님의 가방 중에서도 꽤 고가의 가방이었고 어머님이 정말 애지중지했던 가방이거든요. 좀 오래되고 사용감이 많아서 많이는 못 받았나 본데 제가 알기에도 꽤 비싼 가방입니다. 남편은 그걸 홀라당 팔아버린 거예요. 어머님은 그거 다시 들고 오라고 생 난리를 쳤고 남편은 꼿꼿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장모님한테 그러셨죠. 돈 나중에 준다고. 그래서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계산할 거 아니면 절대 장모님 가게에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또 그러시면 저 다른 것도 팔아버립니다. 야, 네가 아들이야?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죠. 아들 아니었으면 엄마 신고했어요. 먹튀로. 뭐가 어째? 이게 완전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내 가방.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론 그렇게 해결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먼저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너 우리 정훈이를 뭐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정훈이가 이런 짓을 해? 당장 내 가방 내놔. 새 걸로 사놔.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면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정훈 씨 행동이 뭐 잘못됐나요? 어머님이 드신 식사값 해결한 거잖아요. 뭐가 어째? 우리 정훈이가 안 그랬는데 너 만나고 싹수가 노래졌다. 그러면서 막 저를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마침 집에 왔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남편 눈이 또 뒤집어졌죠.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엄마가 그 가방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서? 그러는 엄마는요. 사돈집 가서 팔아주지는 못할 망정 먹튀나 하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을 어떻게 봐요? 아이고, 참 대단한 사이 나셨네. 너 쟤랑 결혼하더니 너무 변했다. 아니요, 저 변한 거 아니고요. 전부터 엄마 행동 진짜 질렸습니다.
저 솔직히 더 이상 엄마의 그 뻔뻔하고 몰상식한 행동들 참아드릴 수가 없어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엄마랑 인연 끊을 각오까지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 일뿐만이 아니고요. 저 평생 엄마한테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엄마야말로 저를 진심으로 위하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세요? 남들 눈이 뭐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자식들 들들 볶아대고 결혼 전부터 이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해서 결혼 깨지게 만들려고 하고 이제는 하다하다 장모님 가게에 사람들 데리고 가서 먹고 계산도 안 하세요. 저 진짜 더 이상은 엄마 행동 못 참겠다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엄마랑 인연 끊을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남편의 아주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에 어머님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여태까지는 답답해도 그래도 엄마라고 좋게 좋게 돈도 갚아주고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도 한계였던 거죠. 어머님은 충격받은 얼굴로 돌아가셨고 그 일이 있은 후 시어머니의 발길은 한동안 뜸해졌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한 번은 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저만 원망하시는 건지 저를 더 이상 안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안 보고 사는 게 저한테 무슨 손해라도 되나요? 어머님 뜻이 그렇다면 알겠다고 했고 그 후로는 남편만 어머님을 찾아뵙고 있어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님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거나 사람이 바뀌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바뀌겠나요? 다만 남편은 어머님께 더 이상 카드빚 같은 건 못 도와드린다고 했고 딱 필요한 생활비만 조금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갖고 있는 물건 팔아서 쓰시라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저희 남편더러 지네 아빠랑 똑같은 짓 한다고 거품 무셨지만 어쩌겠나요. 돈이 아쉬운 건 어머님인데요. 어쨌든 남편은 그래도 자식이니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다고 했고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순 없었죠. 결국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꼭 필요한 일 아니면 거의 시댁에 가지 않고 남편도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갑니다. 저는 별로 아쉬울 것도 힘들 것도 없이 남편과 둘이서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과 저의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준 덕분에 저는 큰 위로와 함께 작지만 확실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머님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많이 꺾이신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시댁과의 관계는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면서 제 남편과 저의 행복에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